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거울이 깨져서 일부만 남아있다. 자, 이 거울의 가장자리에서 세 점 ABC를 정하여 각 점 사이의 길이를 쟀더니, 자, 길이가 다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이 거울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 A나 혹은 B나 C 중 어떤 각의 코사인 값을 하나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A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 코사인 법칙이 이제 오리지널 공식이 있고 걔를 조금 변형한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 그 두 번째 식을 쓸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을 쓸 때, 자, 일단 공식은 이렇게 생겼었거든?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었어. 기억이 나나요? 저렇게 생겼던 거? 이렇게 생겼는데, 저거는 길이를 알아도 되지만 길이 비율을 알아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저 분수식에서 길이 비율에서 뭐 비례상수 같은 건 이제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도 우리는 그림을 보고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이에다가 자, BC가 이제 뭐냐면은 A 주변에 있는 두 개의 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4랑 2 곱하고 B제곱 C제곱 똑같이 하면 돼요. 4, 4, 16 2, 4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보고서 이제 위치를 보고서 외워두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다. 자, 해서 이제 코사인 A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 4, 8, 8이 16에 20에서 9 빼서 11 나왔죠. 그쵸? 그래서 16분의 11 별로 좋지 않은 값이 나왔네요. 그쵸? 자, 16분의 11인데 우리는 이제 코사인 A를 알면 사인 A도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거울의 반지름의 길이인데 저 거울이 곧 외접원이잖아.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 이제 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사인 A 계산하면 이제 삼각형을 써도 되고 여기가 16, 11 코사인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되고 16의 제곱은 256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121 빼면 얼마인가? 145가 아니라 13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얘가? 135면 5, 20, 27이니까 3루트 15 이렇게 되나? 그쵸? 3루트 15가 나왔어. 자, 해서 사인 A가 16분의 3루트 15 이렇게 나왔거든? 그쵸? 자, 이제 그 공식을 써야지.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이다.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A는 16분의 3루트 15 나왔고, 자, 스몰 a는 이 각이 a니까 이거 마주보고 있는 각, 마주보고 있는 변 3. 자, 여기는 2r과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r 값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산은 64번이고, 이런 형태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단계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사인 법칙을 써서 1단계에서 어떤 각의 사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코사인 값으로 바꾼 다음에 또 뭔가를 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870번 이제 볼게. 70번은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반지름 길이가 4인 원 5에 내접하고 있다. 이것도 외접원이지. 자, 이렇게 원 5가 있는데 ABC가 이렇게 자, 반지름 길이 4짜리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자, 근데 호 AB, BC, CA의 길이 B가 4대 3대 5래요. 자, 호의 길이 B야. 자, 이게 4대 3대 5로 지금 주어졌지? 자, 이렇게 호의 길이 B가 주어졌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지금 호의 길이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호의 길이 B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니까 우리 2분의 1 AB sin C, 즉 두 변의 길이랑
끼어 있는 각의 사인 값을 이용하는 이 넓이 공식을 쓰면 세 삼각형의 넓이가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요 각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360도에 대해서, 자, 전체 비율의 합이 10이잖아. 12분의 4만큼을 가져가는 거지. 그치? 자, 이건 그러면은 몇 도? 120도죠. 여기는 120도야. 자, 얘는 12분의 3만큼 가져갈 테니까 여기는 90도. 그렇죠? 그럼 이제 120도, 90도 합쳤으니까 210도. 그러면 여기는 150도 이렇게 되겠다. 자,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각각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자, ABO의 넓이는 2분의 1에 지금 4, 4니까 이제 16 그냥 들어가고 사인 120도죠. 그치? 그 다음에 BOC의 넓이는 자, 얘는 그냥 4 곱하기 4에 반해서 8 그냥 해버리면 되겠지. 90도일 테니까 얘 밑변, 얘 높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AOC의 넓이는 2분의 1에 역시 16에 사인 150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사인 120도는 그냥 사인 60도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보면 되겠고, 자, 사인 150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30도랑 그냥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넣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역시 계산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것도 질문 나왔네. 871번. 아, 이거 교과서에서 좀 많이 본 그림이거든, 이거? 볼게요, 이거. 871번.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같이 삼각형 ABC의 각 변의 길이를 ABC의 변의 길이를 20%씩 늘렸구나. 느린 위치에 각각 세 점 PQR을 잡는다 그랬어.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릴게요. ABC가 애초에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자, 요거를 20% 늘리고 얘도 20% 늘리고 얘도 20% 늘렸대. 그래서 새롭게 여기다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림 이해되죠? 응? 여기가 A, B, C. 자, 그리고서 여기를 PQR. 이렇게 한 거야. 20%씩 다 늘려서 한 거야. 자,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일 때, 삼각형 ABC 넓이가 25래.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는, 자, 왠지 느낌상 ABC랑 PQR이 몇 배 관계 이런 게 될 것 같지 않냐? 느낌상. 자,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요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근데 여기 길이는 이제 얘를 20% 늘리고 얘의 길이는 얘에 대해서 2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길이도 얘에 대해서 현재 20%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를 그냥 각의 크기 자체를 우리 A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B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그냥 C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A 아니겠냐? 그치? 그 다음에 이 각도 파이 마이너스 B. 자, 이 각도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분명히 사인을 쓰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그냥 사인 A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얘는 안쪽에 있는 ABC 삼각형 그대로 놔두고 요 삼각형만 넓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삼각형 PAQ. 자, 얘는 2분의 1에, 그리고 요 변의 길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얘는 C, 얘는 스몰 a, 얘도 스몰 b.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PAQ의 넓이는, 자, 여기 길이는 C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0% 늘렸으니까 5분의 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6의 C.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B에 대해서 5분의 1배가 되겠죠. 20%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 B, 5분의 6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야.
저 식 이해될까? 이제 저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2, 3은 6에다가 25분의 3 BC sin A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죠, 저거? 자, 근데 얘들아, 이 25분의 3이라는 게 이 삼각형도 똑같고 이 삼각형도 결국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그치? 어차피 비율 관계가 똑같잖아. 얘도 이것의 20%고 얘도 이것의 20%니까 여기 길이는 또 5분의 6a가 될 거거든? 그래서 25분의 3이라는 저 비율은, 저 개수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 BQR, RQ 뭐라고 해야 되나? QBR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요것도 25분의 3에 대신에 이제 변의 길을 잘 봐야 되는데 A하고 C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AC sin B. 그죠? 자, 같은 식으로 삼각형 PRC, PCR. 자, 이것도 25분의 3에, 자, 이번에 이제 뭐가 관여되어 있냐면은 B하고 A가 관여되어 있죠. 그럼 A, B에, 자, 이 각은 sin 파이만 쓰시니까 sin 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보면 얘들아, BC sin A나 AC sin B나 AB sin C나 이거 같은 값 아니냐? 왜 같은 값이죠? 다 원래 저 삼각형 ABC 넓이를 표현한 식의 2배가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자, 이 넓이는 2분의 1 AC sin B, 2분의 1 AB sin C, 2분의 1 BC sin A. 이게 다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다 그거잖아. 2분의 1만 빠져있다 뿐이지.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원래 삼각형 넓이 이게 2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25분의 3에 ABC의 넓이가 아까 25라고 했으니까 5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얘 넓이는 6.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그냥 다 같은 거네? 그치? 그래서 얘도 6, 얘도 6. 이렇게 될 거야. 6, 3, 18. 자,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25에다가 18을 더해서 43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죠? 얘들아, 수열하면 그냥 우리 뭐 IQ 문제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지 않았냐? 숫자 막 이렇게 나열해 놓고서 그 다음에 나온 숫자는 뭐냐? 이런 거. 그거예요. 그냥 딱 그거야. 딱 그건데, 이제 뭔가 이제 규칙성 있게 나열을 하는데 그 규칙성을 좀 알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열된 숫자들을 합한 값이 얼마가 되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다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조금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는 것의 정의를 조금 멋있게 내려볼게요. 멋있게 내린다는 게 너희는 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얘를 정의를 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좀 넓은 의미의 수열은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교과서에 정의된 대로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러니까 F1은 얼마, F2는 얼마, F3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의된 모든 함수는 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F1, F2, F3이라는 것은 자연수라는 게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는 뭐 0.5번째라든지 뭐 1.7번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F1, F2, F3이 이제 뭔가 값으로 나올 텐데 순서를 정해놓고서 값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은 그냥 다 수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값들은 함수는 얘들아 함수값이 꼭 숫자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그치?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아무튼 뭔가 규칙성이 없어도 돼요. 순서대로 뭔가를 나열해 놓은 것은 그냥 다 수열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수열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특별히 나열된 것이 이제 어떤 숫자로 좀 한정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런 것들만 배워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시간 순서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그냥 다 썼어. 이렇게 해도 수열이 사실은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납득할 만한 규칙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성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좀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수열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뭐 수열을 뭐 이런 걸 한번 예를 내가 들어볼게. 자, 저 수열은 뭐 규칙성이 납득할 만한 규칙성이 있죠. 그치? 자, 1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2씩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수를 우리가 첫째 항, 두 번째 나온 수를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n번째 항. 얘들아,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우리 n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n번째 항을 n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 제가 지금 홀수잖아. 홀수의 n번째 항은 뭐라고 그냥 쓰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 자, 이 n번째 항이 저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n에다가 1 넣어서 얘가 나오는지 보고 뭐 2 넣어서 얘가 나오는지 보고 3 넣어서 얘가 나오는지 보고 해서 확인이 되면 맞는 거예요, 저게. 봐봐. 3 넣으면 3이 6-1이니까 5. 세 번째 항이 5가 맞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를 넣으면 10-1이 9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 항 9랑 지금 일치하지.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제대로 구해서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해. 자, 거기 이제 일반항 개념까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호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첨자를 써서 나타내고 두 번째 항도 첨자를 써서 나타내고 n번째 항은 이렇게 첨자를 써서 나타내고 자, 얘가 2n-1이 나왔다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수열은 A의 n이라고 하는 수열인데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수열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일반항은 뭐냐라고 하면은 n번째 항은 2n-1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야. 뭐 몇 개 한번 해볼까? 자, 이 수열은 일반항 뭐라고 쓰면 될까? 자, 이 수열 an이라고 해볼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n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자, 이 수열을 내가 bn이라고 했어. 자, 이 수열은 일반항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일반항을 구하기 쉽도록 저거를 풀어서 쓰지 않고 그냥 곱한 형태로 그대로 뒀거든. 자, n번째 항은 앞에 거는 2n-1이고 뒤에 거는 2n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얘를 풀면 4n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조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같은 걸 여기서 좀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 120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다 해봐야 될 것 같아. 120페이지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등차 수열. 이게 121페이지죠. 자, 등차 수열은 혹시 이름에서 어떤 성질을 갖는 수열인지 알 것 같지 않냐? 이름에서부터. 그러니까 등차, 차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차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아까 처음에 썼던 그거야. 그러니까 1, 3, 5, 7, 9.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첫 번째 항 1에서부터 그 다음 항을 만들면서 계속 2씩 더하면서 만들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1에다 2 더해서 3이 되고 3에다 2 더해서 5가 되고 5에다 2 더해서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거든. 자, 요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차이가 이제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3에서 1 빼면 2, 5에서 3 빼도 2, 7에서 5 빼도 2, 9에서 7 빼도 2. 계속 이제 차이가 2씩 나니까 차이가 같다는 의미에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식으로 이렇게 쓰거든? 자, 이 말 이해될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빼면 항상 2가 나온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은 어떤 수열의 항 두 개를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n 플러스 1번째 항, 왼쪽에 있는 게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냈더니 항상 2로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저게 바로 등차수열의 정의야.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그 값이 일정하게 d로 나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수열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d가 상수래야 돼요. n 값에 따라서 바뀌는,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뭐 n이 나왔다, 이런 건 등차 수열이 아니야.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혹시? A2에서 A2를 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A4에서 A3을 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3이 된다는 얘기야. 요 n과 요 n이 일치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차이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항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반드시 얘처럼 n하고 상관이 없는 상수가 들어와야지만 저걸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d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요. 공차. 공차라고 부르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지 않냐? 공통된 차이란 뜻이야.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이제 부르고, 저거는 이제 공차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공식처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을 우리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의 첫째 항 그냥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다 D를 더해서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자, 여기다 다시 D를 더해야 되니까 2D가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는 일단 그대로 있을 거고 D도 그대로 있을 건데 여기다 뭔가 곱해지는 거, 여기에 N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식 쭉 나가는 걸 봐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N-1이죠. N-1.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저 공식을 알면 공차가 얼마고 첫째 항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일반항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 자, 공차가, 얘들아, 공차 음수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음수는 얘들아, 항이 진행되면은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야? 줄어든다는 얘기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3씩 계속 빼면서 수열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7이 되는 등차 수열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A에는 7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저게 일반항이에요. 이해될까요? 저거?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 자, 두 번째 항이 4, 여덟 번째 항이 20이 되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열이 뭐다라고 안 주어져 있으면 못 구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주어진 거야. 자, 그럼 저기 있는 일반항식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자, A2는 A 플러스 n-1D니까 그냥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7D가 되겠지. 자, 근데 얘가 4고 얘가 20이라고 주어졌어. 자, 그럼 이 둘을 빼면 A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6D, 20에서 4 빼면은
이걸 그냥 10이라고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 자, D는 그러면은 6분의 16이죠. 자, 3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공차가 3분의 8이에요. 자, 3분의 8 대입해보면 A 플러스 3분의 8은 4. 그럼 A는 4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렇죠? 그럼 AN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첫 장 3분의 4에다가 n-1에 공차 3분의 8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개하면 3분의 8n, 자,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류의 문제 그냥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 자, 요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이고, 일반항을 써서 이제 푸는 방법을 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등차 중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너네들이 한번 좀 익숙하게 봤던 거거든? 뭐냐면은, 등차 중항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수열 ABC가 있어. 어떤 수열 ABC가 있는데,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쓰거든.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숫자 3개가 있는데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야. 그럼 가운데 있는 항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차이가 일정하게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충 감으로 생각해봐도 자, B는 A하고 C의 평균값이 되지 않을까? 차이가 일정하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A와 C의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죠.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등차 중앙 혹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때 그거야. 그래서 B는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이해되나? 이렇게 성립할 거라는 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121페이지 역시 문제가 있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 뭐냐면은, 가우스. 자, 가우스가 14살 때, 14살이면은 너희들보다 어릴 때죠? 그치? 14살 때, 만 14세겠죠? 만 14세? 너네들이 만 16세? 네. 16세 되나? 14살 때 학교에서 1부터 100까지 이제 합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라 그랬대요.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나? 1부터 100까지 합쳐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계산 연습을 이제 시켜보려고 했던 거지. 그랬더니 이 천재가, 자,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합쳐버린 거야. 자, 합쳐버리면 전부 100일씩 나오잖아. 그치? 근데 100일이 몇 개가 나와요? 100일 나오는데, 당연히 100일이 100개가 나오겠죠. 그치? 100일이 100개가 나와.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값의 2배가 될 테니까, 자, 2로 나눠서 이제 값을 구했다는 거야. 굉장하죠, 그쵸? 좀 노가다하고 있었어.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치려는데 이제 저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등차수열 합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 등차수열 합에다가, 봐봐. 자, 등차수열 합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합치는 거겠지. 그쵸? 요게 등차수열의 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합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저렇게 쓰는 거야. 거꾸로 쓰면 여기가 a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n-2의 d가 될 거야. 자, 근데 이걸 합쳐보면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가 나오게 돼 있지? 2a 플러스 n-1d 나오지 않나? 그치? 그래서 2a 플러스 n-1d가 나오는데, 자,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고, 얘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이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 sum이라는 뜻에서 이제 s를 써요. 자,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자, 등차수열 합공식 요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자, L이 의미하는 게 뭘까? L. L이 제일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맞아. 요걸 얘기하는 거. L. 그래서 L 대신에 얘를 바꿔 쓰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L 그대로 쓰면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자, 두 식이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공차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 얘는 공차는 모르는데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 수 있는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그래서 두 공식을 다 외워둬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 두 개를 지금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공식 바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 이해될까, 이거? 자, Sn은 n항까지 합이야, 얘들아. S의 n-1은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n-1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치? 그럼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만 남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저게. 자, 근데 여기 괄호 해놓고서 n이 2 이상이라고 써놨지. 그치? 요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n-1이 들어가 있잖아. 자, 수열에서 얘들아 0번째 항이라든지 음수번째 항 같은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무슨 수를 해야 되냐면은 자연수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n이 1이 들어가 버리면 s 0이 돼 버리니까, 자, 얘는 n이 1일 때는 적용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만 이 공식을 쓴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sn이 n제곱 플러스 2n으로 알려준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합을 했는데 저렇게 이제 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일반항은 지금 모르는 상태야. 자, 그때 an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an은 sn에서 sn-를 빼보자는 거죠. 자, 근데 sn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sn-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합성함수랑 똑같아요. n이 들어가는 자리에 n-1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계산이 은근히 귀찮게 생겼죠. 요거 좀 은근히 귀찮아, 계산이.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뭐 전개해야죠.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요거 전개하고, 자, 얘도 전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없어져요. 잘 없어져요. 자, 없어지는 게 n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n하고 뒤에 2n도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쓰면 되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만나서 이제 2n 되겠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요렇게 일반항이 나왔거든? 자, 근데 이제 약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걔는 등차수열이에요. 그치? 봐봐. 등차수열이 일반항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면 무조건 얘는 등차수열이거든? 특히 1차항 계수는 그냥 공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곱하면은 nd가 되잖아. 그치? 1차항 계수는 그냥 바로 공차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주관식에선 조금 감점이 돼요. 자, 뭘 안 했을까? 뭘 안 했을까? 아까 내가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 공식을 써서 an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항부터는 확실한데 첫 번째 항도 여기다가 일반항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n이 2 이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A의 첫 번째 항은 따로 S1하고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S1이 A1하고 같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치? 뭐 첫 번째 항까지 합을 하나, 첫 번째 항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S1을 구해보면, 자, 이게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다 1 대입해도 똑같이 3이 나오지. 아, 그럼 이거는, 아까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확실하게 유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항을 조사해보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은 값이 나왔어. 아, 그러면은,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해놓고서 1과 2에서 AN은 2N 플러스 1이다. N은 1 이상. 이렇게 써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수행평가, 뭐 이런 걸 이제 수행평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는 거를 갖다 빼먹으면, 어쨌든 주관식에서는 약간 감점의 대상이 되거든, 저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예 점수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이고, 등차 수열 이론을 이제 다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이 AN과 SN 관계는 우리가 등차 수열 단원의 맨 끄트머리에 항상 저렇게 나오거든? 근데 지금 봐서 이게 꼭 등차 수열일 필요가 있을까? 없죠.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SN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A단계 조금 연습을 해봐야죠. 자, 122페이지 한번 해봅시다.